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서 기다리던 그 동네 밥집 요즘 가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 있고 그 자리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골목 한식당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외식업체 중 한식당 비중이 2018년 45.6%에서 올해 41.8%로 떨어졌습니다. 6년 연속 감소하는 수치이고 이 속도라면 3년 뒤엔 30%대로 내려갈 겁니다. 국세청 통계로는 전국 한식당 사업자 수가 1년 새 2,000명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를 견뎌낸 한식당들이 지금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배달 소비 확대, 식자재가 폭등이라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장사하던 노포 사장님들조차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외식업 관계자는 한식은 배달을 포기하고 수익이 줄고 다시 경영난이 오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식당만 유독 힘든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입니다. 한식당 10곳 중 7곳 이상은 하루에 배달 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찌개나 족발처럼 일부 메뉴를 제외하면 한식은 배달 선호도가 낮습니다. 국물이 새거나 식으면 맛이 떨어지는 메뉴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원래 마진이 낮은 한식당에게 이 수수료는 치명적입니다. 배달을 하면 손해, 안 하면 손님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치솟는 식재료비입니다. 한식은 다양한 재료를 손질해야 하는 메뉴가 대부분입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만들어도 두부, 호박, 감자, 양파, 버섯, 파 등 여러 재료가 들어갑니다. 반찬도 최소 서너 가지는 내야 하니 재료비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한식당의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은 전체 외식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메뉴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손님들이 밥 한 끼에 10,000원 넘으면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자기 몫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한식당 사장님은 재료값은 20%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1,000원도 못 올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각한 인력난입니다. 손님들이 밥 한 끼에 10,000원 넘으면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자기 몫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한식당 사장님은 재료값은 20%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1,000원도 못 올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각한 인력난입니다. 과거엔 한식조리사 모임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한식보다 일식이나 양식을 선호합니다. 한식은 손이 많이 가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오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방 온도는 40도를 넘고 기름 냄새와 연기에 시달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환경을 기피하고 결국 한식당은 인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사장님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장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식당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한식당들이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사 지원 없이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소비자 입맛을 쫓는 게 버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3,700여 개로 1년 전보다 4%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 역시 3.7% 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메뉴 개발, 식재료 공급, 마케팅까지 본사가 지원하니 개인 사장님들에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로열티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기 가맹비만 수천만 원이고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내야 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 한식당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일부 한식당은 차별화 전략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특정 메뉴 하나만 집중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두부찌개 전문점, 제육볶음 전문점처럼 메뉴를 단순화합니다. 메뉴가 적으면 재료비 관리도 쉽고 조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또 일부 한식당은 배달 대신 포장 판매에 집중합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 없이 손님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문받고 직접 포장해서 건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메뉴를 줄이면 손님 선택권이 줄어들고 포장 판매는 홍보가 어렵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식재료비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한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된장에 마늘 싸먹는 게 유행이고 김치와 발효 음식이 인기입니다. 세계 한식 총연합회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김치와 반찬을 공동 수입해 현지 식당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열풍과 발효 음식 붐을 타고 마늘을 기피하던 입맛까지 바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식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는 한식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식 세계화가 이어지려면 그 뿌리가 되는 국내 한식당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한식당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통계를 보면 일식, 중식, 서양식뿐 아니라 햄버거와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식당은 1.5%에서 2.6%로 피자와 햄버거 전문점은 2.4%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식보다 양식이나 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비주얼, 빠른 서빙, 세련된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식당은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식당의 노후화입니다. 오래된 한식당은 인테리어가 낡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이런 분위기를 꺼립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단골 손님만 의지하다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한식당 감소는 단순히 식당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식문화의 뿌리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골목 한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정을 쌓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약해집니다. 또 한식당이 사라지면 한식 조리 기술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던 비법, 손맛, 정성이 단절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맛을 제공하지만 개인 한식당의 고유한 맛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사라진 맛은 다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동네 한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겁니다. 배달앱 대신 직접 가게를 방문하고 포장 주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메뉴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젊은 세대가 한식 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식 조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한식당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식재료비 보조, 리모델링 지원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식당 사장님들도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뉴 혁신, 위생관리,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일부 한식당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입맛에 맞춰 메뉴를 개선하고 SNS 마케팅을 활용하고 인테리어를 현대화하는 식입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 사례로 이어지면 다른 한식당에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식당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편리함만 쫓아 배달앱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네 한식당을 지킬 것인가? 저렴한 가격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식당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한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줄 서던 그 맛, 사장님의 인사, 따뜻한 밥 한 끼의 추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목 한식당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우리 식탁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